대한조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대한조선 오늘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이죠. 8월 첫 거래일 시장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지만 선반영이 되었다는 인식에다가 무엇보다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인세율 전 구간의 1%포인트 인상이라든가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환원을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현재 3%대 이상 하락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동사의 경우에 공모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9만 7천 원까지 상승하면서 거의 더블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이로 탄력들이 다좀 둔화되고 있기는 한데 현재도 79% 정도 상승을 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명쾌하게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소 좀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급락에 따른 반등들은 다음 주 시도되어지겠지만은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수익들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김사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시초 가방 계속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대한조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김사부 시초가방 아시다시피 하루에 딱 3종목 이내에서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당일날 매도까지 완료가 됐죠. 7월 30일 EV 첨단 소재라든가 네이처셀 등을 해드렸는데 리튬 관련주는 지지난주 말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상태에 있었죠. EV 첨단 소재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시 타점을 잡아드렸고, 네이처셀의 경우엔 조인트 스템에 대한 식약처의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서 알려드렸는데, EV 첨단 소재가 매수가율이 10% 상승 중이니까 2,4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안내를 드렸죠. 네이처셀도 매수가율이 17% 상승 중이니까 35,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로 했었고, 그리고 7월 말에는 마지막 날이었죠. 7월 31일 JST나 아난티, 아시다시피 대북 관련 테마주잖아요.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회담에서 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대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슈로 선점하는 차원에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JST나가 상한가에 결국 진입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25% 정도 수익을 챙겨드려서 매도 안내를 드렸고, 아난티도 매수가 대비 9% 상승 중이니까 1,2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로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이 토마토 스템을 소개를 해드렸고, 또 JST나 다시 한번 더 해드렸어요. 사실 이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일단 추천 당일에 매도를 하지만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다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지금 JST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요 장선대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물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타점을 잡아드리는데 오늘도 역시 이런 장세 속에서도 수익들을 챙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사부의 경우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바로 승부가 나면서 이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에 최소 수익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010-8329-9609로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시초가방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 전혀 없으니까 8월 달에 여러분들 계좌를 좀 크게 불려가는 계기로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조선에 대해서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한조선의 경우에 이번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 1,000만 주를 공모를 했습니다. 1,000만 주 공모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신주가 800만 주였고 또 구주 매출이 200만 주였습니다. 구주 매출은 기존 주주로부터 일단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모가가 이제 주당 5만 원이었었는데
이 구주 매출 가운데서 KHI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200만 주가 이렇게 매각을 해서 일단 1,000억 원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구주 매출은 KHI가 이 대한조선 인수에 직접 투입한 2,300억 중에서 43% 정도를 현금화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KHI는 지난 2022년 8월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대한조선을 인수를 했었죠. 당시에 총 투자 금액이 2천억 정도 있는데 KHI가 700억 정도를 일단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FI가 1,3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FI는 1,000억 원어치는 전환사채, 300억은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를 했던 바가 있었죠. 일단 KHI는 지난해 10월 달에 이 FI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00억 원어치의 시비를 1,600억 정도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총 2,300억 규모를 들어서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일부를 이번에 구주 매출을 통해서 일단 회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구주 매출과 신주 반응을 반영을 해도 KHI가 일단 그 i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46.13% 정도가 돼서 여전히 최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대한조선은 그동안 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였었죠. 그렇지만은 지난 2023년에 383억 정도 이익을 냈고, 2024년에는 1,762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건전성을 다시 이렇게 흑자를 내면서 재무 건전성을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 1분기에도 600억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이 배당 여력도 갖춰 나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호황기 이후에 신조선가 상승이라든가 수주 잔고 확대에 따라서 수익성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의 경우에 지난해 2023년도에 359억에서 지난해는 1,581억까지 급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영업이익률도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4.4%에서 14.7%로 크게 늘어났죠. 일단 1분기 말 기준에서 수주 잔고가 한 2조 2천억 정도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동사의 경우에 시장에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과연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통 주식 수가 적을수록 이렇게 상승폭이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상장일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의 경우에 유통 주식수, 유통 가능 물량이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렇게 거래소 보고서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비율이 동사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역시나 긍정적이었다. 상장 첫날에 유통 물량이 12.62% 정도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의 경우에는 이 공모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포인트가 되겠는데, 수급 부담을 해서 조 단위의 대형 IPO의 경우에 일단 따상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죠. 첫날에 보통 한 80%에서 100% 정도가 되는데, 오늘 장중에 100% 가까이 올랐었죠. 그래서 일단 공모 규모가 컸다라는 부분들은 단점이 되겠지만, 반면에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점은 긍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가운데서 이 조선업에 대한 그 전체적인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서도 이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중심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라면은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 조선업에 대한 우호적인 흐름들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에 일단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상장 신규 종목들의 경우에 중요한 그 변수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이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세가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추세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응을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사부가 보는 경우로는 1차적으로 일단 전저점이죠. 85,000원대 이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이 몰락하는 가운데서 꿋꿋하게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85,000원대가 붕괴된다라면 1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가량 매도라고 나머지는 8만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8만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가 매수 찬스가 다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8만원대 마지노선으로 잡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유로 상승이 시도된다면은 오늘 초반에 고점 97,000원대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10만원대를 넘으면 한 번 더 도약들 하면서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한 번 더 상승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 이 더보기 꾹 누르면 링크를 김사부가 몇 개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 같은 양식이 나오면 대한조선이라고 적고 매수 가격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실시간으로 매도 할지 아니면 좀 더 홀딩을 해서 이익을 챙겨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매 전략들, 가격들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니까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이제 연말까지 한 5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까지 계좌를 좀 더 크게 불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열정이 넘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축 가방은 확인을 시켜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들을 내고 있잖아요. 총 현재 거래소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도 상장 종목수가 2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큰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데서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한 달에 최소 100% 이상은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김사부에게 지금 바로 상단에 전화번호로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면 앞으로 합류해서 같이 계좌를 불려가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